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 연준 이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미국 연준 이사 한 명이 방송에서 한 말 때문에 시장이 술렁이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논란이 많기로 유명한 스티븐 미란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돈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연준 이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게 충격적인 거예요. 우선 미라는 이 말을 하기 전에 25년 전 얘기부터 꺼냈는데요. 그때 아시아 국가들이 무역으로 번 돈을 죄다 미국의 달러와 국채에 쏟아부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낮아졌었고요. 그런데 지금 그때랑 비슷한 일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 주인공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사실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기 편리한 나라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별로 매력이 없어요. 이자도 없고 예금자 보호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자본 통제가 심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은행 계좌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요. 자기 나라 화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매일 휴지 조각이 되는데 스마트폰 하나로 달러 자산을 들고 있을 수 있다? 이건 그냥 저축이 아니라 생존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달러 기반이잖아요. 그 뒤에는 미국 국채랑 은행 준비금이 있고요. 결국 전 세계 개인들의 작은 돈들이 모여서 미국 금융 시스템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미라는 이게 과거 글로벌 저축붐의 3분의 1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결과는 미국 금리는 계속 내려가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금리는 모든 자산의 중력이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 위험 자산들이 살아나요. 주식도 그렇고 특히 암호화폐는 더 민감하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최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분명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신호이긴 하지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모두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실제 화폐처럼 사용하기 위한 나라들이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전처럼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 증가가 곧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최근 코인베이스가 70페이지짜리 분량의 보고서를 냈어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2026년은 반등의 해가 아니라 전환의 해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지금까지는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불을 붙여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코인에 대한 규제가 하나둘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기관들을 암호화폐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기관이 들어오면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는데 암호화폐가 예전과 같이 한탕 노리는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보관, 투명성, KYC 같은 게 모두 표준화되면서요. 실제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과거 90일 기준으로 60% 등락을 보이곤 했는데 지금은 35-4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장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나스닥의 고성장 기술주처럼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요즘 알트코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저기서 알트코인은 이미 끝났다 라고 시즌 종료 외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맥스의 공동 창립자 아서 헤이즈인데요. 이 사람이 최근 뭐라고 말했냐면 알트 시즌은 현재 진행 중이다. 너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4년 사이클 패턴만 기다리느라 실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놓치고 있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몇 달러에서 수십 달러까지 오른 하이퍼 리퀴드, 그리고 올해 초 한 자릿수에서 수백 달러 근처까지 반등한 솔라나. 시장은 이렇게 선택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예전처럼 모든 게 오르는 알트 시즌은 아니라는 거예요. 스토리와 구조가 있는 자산만 살아남는 국면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글로벌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는 것. 특히 신흥국에서요. 이 돈이 미국 국채로 흘러들어가고
금리의 하방 압력이 생기면 그때 시장은 위험 자산에 다시 숨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암호화폐 규제 철폐가 명확해지면서 기관 자금이 천천히,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한 번에 터지는 것이 아니라 연금이나 펀드 회사 등에서 암호화폐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더 높게 조정하는 형태로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낮아지면서 정식 포트폴리오 자산이 될 거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알트코인은 다시 분화할 예정입니다. 모든 알트코인이 다 같이 오르지 않고 실제 사용성과 유동성,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코인들만 선택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트 시즌이 오지 않고 시즌이 종료됐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시장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시즌을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조정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바닥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시장의 중심이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기관의 탄탄한 자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하루에 2배, 3배를 기대하는 시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대신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시장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경계해야 할 건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방향성을 정해놓고 한쪽에만 치우쳐 확신을 갖는 일이라는 겁니다. 시장은 지금까지 항상 예측 불가능했고 언제 어느 순간에 방향을 바꿀지 몰라요. 모두가 확신할 때 가장 잔인했고 모두가 공포에 가득할 때 순식간에 튀어오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철폐, 기관 자금 유입, 그리고 알트코인의 선택적 상승 등 여러 주요 이슈들을 관찰해 가면서 계속해서 변화를 추적해야만이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깊은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